유례없는 쓰나미로 물에 잠겼던 후쿠시마 원전. 정확히 8년 전 오늘 후쿠시마 원자로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규모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원전 재앙이 일어났다.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종말을 호하는 장면이었다. どこが危険なのさっきの話でね、それが国もわからない、我々なおさらわからないですよ、情報がなかったんでね。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은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독일을 시작으로 대만 등 4개 나라는 국민 투표 등으로 발빠르게 탈원전을 선언했다. Wir wollen, dass der Strom der Zukunft sicher sein soll, zugleich verlässlich und natürlich wirtschaftlich. Und für diesen Strom der Zukunft brauchen wir eine neue Architektur unseres Energiewesens. 우리나라는 이보다 6년 늦은 지난 2017년에 탈원전 선언 국가에 합류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한 번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시각과 그동안 큰 사고가 없었던 만큼 경제성 문제도 중요하다는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말하고 있다. 탈원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시선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묻고자 한다. 후쿠시마. 그날 이후 8년이 지났다. 밀폐된 차량을 이용해서만 이 지역을 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재염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집이 다 퇴색을 못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대로.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도 방사선량이 3.33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측정됐다. 도쿄의 33배가 넘는 수치다. 도로변 휴게소는 이미 폐허로 변했다. 무성한 억새가 당당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인적이 끊긴 휴게소와 주유소가 도로변 곳곳에서 8년간 방치되고 있다. 마침내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정확히 말하면 2km 앞이다. 멀리 온전한 모습의 관리동이 보인다. 그리고 왼쪽 철탑 사이로 크레인들이 보인다. 원전들이 해체되고 재염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일단 발전소는 다 날라갔다가 터졌으니까 폭파해버렸어. 원전 근처는 아직 방사선량이 높게 측정된다. 시간당 11.5 마이크로시버트, 1년으로 환산하면 바람 최저 한계치다. 취재진은 원전에 보다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려 했으나 돌아서야만 했다. 韓国のテレビ局のものなんですけども、韓国のテレビ局のものなんですけども、ここのキャンプ場に入れないんですか？まあ、通行証がないと入れないんですけど。こちらからは通行証がないと入れない。はい、そうです。はい。だいたいゲートは全部、通行証がないと入れないんですが。入れないですか？はい。 여기는 허가증 없으면 대신 후쿠시마 원전에서 6km 떨어진 마을을 찾았다. 8년 전 이 마을에 살았던 주민 2만 1000여 명은 원전 사고 당일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17년 3월 고향길이 다시 열렸다. 마을 입구에 마련된 상가 건물. 피난 갔다 돌아온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色が黒と金色と黒でいいです。黒、はい。黒の小さいやつでいいですか？ 상가 공동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가나사와 씨는 피난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どこが危険なのさっきの話でね、それが国もわからない、我々なおさらわかんないですよ、情報がなかったんでね、安全なとこなのか、ここは危ないとこなのかっていうところからでしたよね。でなるべく遠くっていう感じでしたよね。 6년이라는 세월이 길었을까? 귀향한 주민은 8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거리는 텅 비었다. 많은 집들이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 お子さんなんかは特に避難によって友達と引き離されて、また友達と今回町に戻ることによって引き離すのかっていう親御さんの思いとか、お子さん自身の思いがあると。 원전 사고가 터지면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을은 묵묵히 말해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 도로변을 따라 심어진 벚꽃 묘목들. 피난민들이 30년 뒤 고향을 위해 마련한 선물이라고 한다. (30年後のふるさとに送る) 夏、木漏れ日にセミの響き。秋、キラキラと舞い踊る落ち葉。冬、寒さに耐え凛とそびえ立つ。春、満開に咲いたよ、僕のふるさとに。 이렇게 심어진 벚꽃이 벌써 2만여 그루. 30년 뒤 이 벚꽃들이 원전 사고가 핥히고 간 깊은 상처를 얼마나 치료해 줄 수 있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우리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같은 탈원전 선언보다는 원전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먼저 안전과 관련한 독립적인 규제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모든 원전에 일제 점검이 이루어졌다. 지진과 해일을 대비한 안전점검이었다. 우리나라 원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자동 정지 기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모든 원전에 있어서 설계 기준은 0.2G, 0.3G이지만 0.18G 또 0.27G 정도의 지진이 온다면 원전을 그 전에 먼저 안전하게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진이 아니었다. 해일로 바닷물이 넘쳐들어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냉각을 위한 급수 펌프가 작동을 멈춘 것이었다. 그래서 국내 모든 원전은 침수로 인한 전기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해안 방벽과 방수벽을 설치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상 발전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 등도 도입했다. 이처럼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한울 원전 1, 2호기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이 허가됐다. 2012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 바라카 원전 착공식이 대대적으로 열리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4분 경주 부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첫 번째가 5.1,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커서 5.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이 일어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근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연말에 개봉돼 4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은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는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를 한층 더 키웠다. 우리 가족들도 다 중립입니다. 저는 당연히 고기는 강경 30km 쪽에 우리 부산, 울산, 양산 시민들 341만 명이 삽니다. 이어지는 대선 전국에서도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4명이 탈원전 또는 원전 감축을 공약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탈원전은 시대 정신으로 인식됐다. 네, 지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임 한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 가동 정지를 선포한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 곧바로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건설 재개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나흘 뒤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으로 의결된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에 머물러 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탈원전 정책이 완성된 것이다.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광을 의미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물재생센터에는 2014년부터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24,900제곱미터 부지 위에 패널 12,000장이 설치되어 있다. 1,0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규모는 크지만 구조는 매우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광 모듈, 그리고 설치 이런 가대라고 하는 가대,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변압기, 뭐 접속반, 뭐 인버터 이런 것들로 단순하게 이루어진 발전입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인 20년 동안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풍력, 조력 등 더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진입장벽도 매우 낮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2.99기가와트 가운데 태양광이 68%로 가장 많았다. 더군다나 태양이라는 청정에너지원 자체도 큰 장점이다. 태양이 앞으로도 한 40억 년 정도는 계속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거의 이제 연료 자체의 좀 무한성 그리고 청정성이 있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석유나 석탄 등에 비해서 이 수송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수송 문제가 거의 없는.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 태양광 최대 25%, 풍력 최대 45%에 불과한 낮은 발전 효율 외에도 간헐성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간헐성은 전력 생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불확실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미래 가깝게는 내일 혹은 5분 후의 출력을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요. 태양광은 일조량이 좋은 하루 서너 시간,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초속 6m 이상이 불어야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원전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독일은 이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독일에 구축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17기가와트가 조금 넘는다. 그리고 독일의 시간당 전력 수요는 많게는 80기가와트, 적게는 50기가와트 정도다. 산술적으로는 독일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100% 감당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지난해 독일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는 228테라와트로 35.2%만 담당했다.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갈탄 등 석탄 발전소에서 35.3%가 생산됐다. 지난 7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석탄이 최대 에너지원인 것이다.
왜 그럴까? 올해 2월 독일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량을 표시한 그래프다. 2월 9일 저녁 8시에 51.93기가와트 전력이 생산됐다. 풍력이 41.28기가와트를 생산했다. 하지만 2월 27일 아침 8시에는 2.1기가와트만 발전하는 데 그쳤다. 태양광에서는 1와트의 전기도 생산되지 않았다. 태양도 바람도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독일의 첫 번째 대안은 석탄 발전소였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요. 이제 기저발전을 하면서 요 간헐성을 맞춰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전하면 이제 좀 줄여주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안 하면 이제 좀 늘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갈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기를 수출입하는 방법이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순전력 수출 국가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난 뒤 2015년부터는 매년 50테라와트 이상 수출한다. 하지만 독일은 전력을 덤핑 수출한다. 2017년 전기 수출 단가는 킬로와트 아워당 3.4 유로센트, 생산 단가는 이보다 비싼 5.7 유로센트였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해서 갑자기 많이 생산된 전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국내 전력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급하게 외국에 덤핑 처리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전력이 모자랄 경우는 반대로 수입도 한다. 정리해보면 독일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석탄 발전소 유지와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전력 수출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석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독일은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Erfüllt. Und wir können sagen, dass das Ergebnis, das wir erzielt haben, am Ende, wenn ich über die 7 Monate urteilen soll, ein historischer Kraftakt war. 오는 2038년까지 탈석탄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이은 탈석탄. 결국 독일은 석탄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선택했다. 미국의 거센 비판 속에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1000km가 넘는 두 번째 가스 수송관이 건설되고 있다. 문제는 수송관이 완공되면 값싼 천연가스를 등에 업은 러시아의 발언권이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에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에너지로 인한 국제 역학관계의 지각 변동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기가와트를 넘어섰다. 재생에너지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2010년에 650메가와트에 머물러 있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00메가와트. 8년 만에 14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에 따라 태양광 발전에 대해 발전 차익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생기면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 설비가 확장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속출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난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입니다. 흙 200톤가량이 쓸려 내려와 태양광 패널이 곳곳에 파묻혔습니다. 초기에 땅값이 싼 산지와 임야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몰리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그래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는 대체 산림 조성과 사용 후 원상 회복 등 산지와 임야에 대한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수정했다.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낸 전기를 저장하던 ESS 시설이 모두 타버린 겁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ESS라는 장치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21건이나 화재가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따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 ESS 화재는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ESS 운행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온통 태양광 패널로 점령되다시피 변해버렸습니다. 고즈넉하던 옛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신청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전북과 충북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특정 지역의 시설이 몰리게 되자 이 지역에 전기 송배선 용량이 추가돼 감당을 못하게 된 것이다.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보내는 것을 기통이라고 하는데 송배선 용량이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기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해도 이를 한전에 팔 수 없다는 말이다. (2016년 10월부터) 기통을 신청한 12.2기가와트 물량 가운데 4.5기가와트는 최장 1년을 그리고 1.7기가와트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개통하고 좀 떨어진 곳에 그 태양광처럼 이렇게 풍부한 태양광을 갖고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개통하고 연결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보급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마련한 것이 기획 입지 제도다. 한전과 기통도 쉽고 태양광이 풍부한 지역을 먼저 선별해 분산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목표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44배 면적이 필요한 만큼 한계가 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태양광 패널 등 기술 개발 쪽보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장하는 데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지만 태양광 패널 등을 만드는 국내 제조업체들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산 모듈이 2014년에는 약 한 82%였는데 2015년에는 79%, 2018년 현재에는 약 한 66%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셀, 구체적으로 모듈의 핵심 부분인 셀, 태양광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양전지 셀은 실제 국산화율이 한 20%,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미래형 태양광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우리나라 땅이 좁기 때문에 유일부지에서 더 많은, 그러니까 동일 면적에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경남 김해시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배관 등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의 송석군 대표. 36년간 같은 일을 해온 베테랑 기술자 출신이다. 정부는 2084년까지 원전이 가동되기 때문에 원전 산업의 위축이나 붕괴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송 대표의 주장이다. 신고리 569기는 올 연말쯤 되면 핵심 보조기기라든지 기자재가 거의 공급이 되기 때문에 2020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부 개척 제어라든지 이쪽 자재만 일부 남아있고 나머지 기자재는 거의 한 2020년 한 5, 6월 되면 공급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일거리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정부는 해외 수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건설은 중단하면서 수출은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관련 기자재를 다른 나라에 판매한다는 게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서 한국 기자재를 과연 쓸 수 있겠느냐, 특히 생태계가 무너져 갈 건데 기자재를 안심하고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 대표는 또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라며 사업체 해외 이전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로 탈바꿈해서 해외 현지에 가서 현지 시장을 좀 높여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는 두산중공업을 시작으로 525개 업체와 연구기관에 3만 7천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없다면 2084년까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설 재개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이미 42만 명 이상이 서명을 마쳤다. 정부가 이 탈원전을 접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그날까지 100만 명,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올해 초 여당 의원인 송영길 의원도 원자력계 신년 인사를 통해 이른바 탈원전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원전 산업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노후된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대신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난화 문제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빨리 대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부지 확보와 선 주문 등으로 4,9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신한울 3, 4호기에 공사 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비춰볼 때 신한울 3사 재개는 정부 정책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2030년이 돼도 그 전력 분야 같은 경우에 예비율이 한 22%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한울 3사가 추가적으로 포함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인력 설비에 대한 처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는 쉽게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가 건설 백지화를 승인해야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수천억 원 이상 투자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배임 같은 법적인 책임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65.7%로 유례 없이 낮았다. 안전 문제로 한때 10기가 넘는 원전이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황은 원전 가동을 줄이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겨울에는 추위, 여름에는 폭염으로 냉난방으로 인한 전력 예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비싼 LNG를 이용한 가스 발전을 많이 돌렸다.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서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가스 발전을 많이 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 시세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지난해 1, 2월에는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문제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했다. 지난해 1분기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6,521톤이나 됐다. 여기에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연간 1억 8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는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온실가스가 초래한 지구온난화는 대기 흐름을 정체시켜 다시 미세먼지 농도를 더 짙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대책으로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 7기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계획이다.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목표 배출량은 5억 3,600만 톤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탄소 배출량은 6억 9,400만 톤으로 2015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100만 톤, 2018년에는 3,57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각각 더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지 못한다. 탈원전 선언 뒤 석탄 발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독일도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달성하기 버겁다.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면서 2020년까지 감축 목표 40%를 달성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나라와 독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는 각국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8년) 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일본은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 때 원폭을 당한 데 이어서 원전 사고까지 났으니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부터 꺼진 원자력 발전소의 작동 스위치를 차례로 켜고 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9기. 지난해 일본은 5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20에서 2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원전 30기까지 가동시킨다는 목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は後ろにその調整力っていうものを持たないと、そういう短期では立ってられない電源ですと。なので、もちろん安定的な発電ができて、CO2 が出ない原子力の役割っていうものを、切り捨てて
2050年を見据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います。 또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전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そうするともう今年ですと今年度一般家庭の平均的な家庭の負担金は1年間で1万円なんです。でドイツはフィットの負担金3万円になってますからドイツに比べたらまだ3分の1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やっぱり1万円というお金は結構大きなお金ですね。 이미 1980년대 탈원전을 입법화했던 스웨덴도 원전 건설 국가로 돌아섰다. 지난 2016년에 의회는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고 그 부지에 최대 10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기본협정에 합의한다. 여전히 수력 발전이 제1의 에너지원이지만 원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성하겠다던 대만도 지난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원전 대신 석탄 발전을 최대화하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도 문제였지만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We are also facing this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in Taiwan. So during autumn winter times, we can see air quality index very high, especially in central Taiwan and southern part of Taiwan. And why was that? Because we had an electricity share by nuclear down from 19% to 9% in just 3 years. 유럽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원전 의존도를 2025년까지 현행 75%에서 5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10년을 유예했다. 결국 이산화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었다. Je n'ai pas été élu pour ma part sur un programme de sortie du nucléaire, mais sur une réduction à 50% de la part du nucléaire dans notre mix électrique. Et je tiendrai cet engagement.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였지만 지금은 6개 나라만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다. 국제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원전 발전 용량이 급감했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자로가 417기, 전년 대비 12기가 늘어났다. 결국 파리 협정 이후부터는 탈원전은 주춤하고 탈석탄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감축과 태양광 그리고 풍력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최근 한국을 방문한 MIT 교수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래프를 보면 EU 국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은 6개 나라를 볼 수 있다.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다. 그리고 다른 그래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낮은 6개 국가를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그리고 벨기에다. 두 표를 종합해보면 태양광과 풍력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탄소 배출이 낮은 나라들은 수력 또는 원자력 아니면 수력과 원자력을 모두 활용하는 나라다. 두 항목 모두 포함된 핀란드는 태양광과 풍력뿐만 아니라 수력과 원자력도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Based on the European experiment, what works at decarbonizing the power sector is a combination of nuclear and hydro. But if you exclude hydro and nuclear from your mix,
is not a good idea if your goal is to decarbonize the power sector. 실제 에너지원별 탄소 배출량을 보면 수력이 가장 낮고 원자력과 풍력, 태양광으로 이어진다. 가스의 경우는 석탄보다는 적지만 원전에 54배나 탄소를 더 배출한다. 하지만 우리가 수력 자원이 거의 없다고 해서 원전 확장만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대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만 년이 지나야 방사선이 저감된다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문제다. 당장에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용하면서 배출된 폐연료봉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사실상 포화 상태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폐연료봉 등 고준위 방패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위험이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줄고 폐기물 문제도 없는 원전이라면 어떨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원전 예찬론을 펼친다.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상의 에너지다. 왜냐하면 유일한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이고 하루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그가 말하는 원전은 미래형 원전이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최장 60년까지 발전소가 중단 없이 가동된다.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 인간의 실수가 개입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플루토늄까지 완전히 연소시키는 등 연료로 장전된 우라늄이 99%까지 연소되는 만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고민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빌 게이츠는 이 미래형 원전을 중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무역 전쟁으로 인해 공동 개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청보리 축제로 유명한 제주 가파도. 2012년부터 탄소 제로라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풍력 발전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138가구 가운데 49가구가 태양광을 설치했다. 가파도에서 맛집으로 인기 있는 이 식당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한여름 성수기 때 전기를 많이 쓰는데 태양광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여름의 경우 에어컨도 틀고 냉장고도 풀로 돌리고 이러다 70만 원인데 그 뒤는 얼마 정도? 지금에는 한 40만 원, 여름에는 동절기에는 한 25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엄청 이제 감사하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의 섬을 만든다는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을까? 디젤 발전이 67%, 풍력 26%, 그리고 태양광이 7%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때문이다. 남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ESS 장치를 이용해 전력을 비축하고 있지만 전체 용량이 3.8메가와트에 불과하다. 가파도 하루 평균 전력량 4.9메가와트에도 못 미친다.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ESS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경제성이 없다. ESS 용량이 진짜 한 달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쓰다가 또 신재생으로 충전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다음에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많은 ESS를 설치를 할 수 없고 디젤 발전기를 에머전시용으로 같이 이제 가면서 신재생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죠. 가파도의 현실에서 우린 처음 던진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탈원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답일지 우린 아직 답을 모른다. 원전을 건설하고 또 원전을 운영하면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회적인 규제나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비용이 올라가서 경제성이 크게 약화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완전도를 높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없이 또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쪽에서 딱 배관시하는 거죠.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에너지 문제로 지난 2년간 빚어온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